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제 9월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과연 전통적인 약세장 시즌으로 분류되는 9월이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날은 주가지수 선물, 또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옵션 만기가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 위칭데이였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다우만 0.12%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은 2주 연속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모두 발표가 되면서 이제 9월에 관심을 가질 만한 관전 포인트도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이번 달 금리 결정 이슈, 9월 마지막 장날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등이 4분기 증시와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9월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나름의 기대 포인트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6,000달러가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2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20일치 수이동평균 26,228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약세 모멘텀이 살짝 빠진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만 주간 종가가 마감돼 주면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미래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이슈는 지금 단계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데, 미국 SEC가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미 세상의 트렌드 축이 특히나 금융의 영역에 있어서는 기울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된 모습입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개미들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장날을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대만 반도체 TSMC가 주요 공급업체에 납품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다우만 0.12% 올랐고 S&P 500은 0.16% 하락, 나스닥도 0.39%가 빠졌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2주 연속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9월도 절반을 마무리했고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뤄집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 수준으로 거의 기정사실로 하며 기대하고 있고,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3%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더 커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기대대로 기대만큼 연준이 움직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관건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8월 미국의 CPI와 PPI가 모두 반등 상황을 확인해줬고, 그 핵심 원인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유 가격이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조품 생산 단가가 오르게 되고 여행, 항공 등 유관 산업 분야의 가격 인상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8월부터 시작되는 유가 오름세가 9월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10월에 발표될 9월 CPI와 PPI는 상대적으로 더 인플레이션 반등 상황을 확인해 줄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심리적 저항선인 90달러는 이미 돌파한 상황, 여차하면 연말에 100달러 돌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에너지전략 글로벌 헤드의 경우에는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80달러 선을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파생상품 리서치 헤드는 오펙 플러스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감축을 유지할 경우 2024년 이전에 브렌트유 가격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라고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요인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이슈와 관련한 변동성 역시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특히 근원 PCE가 연준의 최애 지표인데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연준이 1년 넘게 고강도 긴축을 벌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4%대에 자리하고 있고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11월 금리 결정 상황을 예단하거나 막연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잡히나 싶었는데 이렇게 유가가 복병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불 정리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주요 저항선 돌파를 위한 의미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6,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차 쉽게 만들기도 했지만 다시금 27,000달러 돌파 테스트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에서만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0% 주변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26,228달러를 넘어서 마감을 하면서 약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RSI도 중간 지점에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한동안 24,800달러에서 28,143달러 범위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세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26,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4,800달러 리테스트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1,000달러 또는 3,000달러 아니면 7,000달러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반감기 이후의 포물선형 랠리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질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고 빠지면 랠리 준비 차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 사이클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이 수준 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은 알트코인을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 뒤에 하락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계획을 바꾸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7,000달러 뚫는 거 확인하고 이때 매수 진입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곧 28,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8월 CPI와 FTX 자산 매각 승인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흡수했다라는 것은 28,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반응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 진짜 약세장이라면 FTX 자산 매각 승인 소식에 가격이 폭락했을 텐데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름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받고 있는 원인을 꼽자라면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서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팔아서 돈 좀 벌고 싶다라는 야욕을 공식적으로 밝히다 보니까 결국 거대 기관 자금, 세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아주 많이 더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이지 방향성은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SEC의 검토기한 데드라인 일정인데, 일단 첫 번째 데드라인은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중순에 몰려있고, 세 번째 데드라인은 11월 중순,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은 대체로 3월 중순에 몰려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파이널 데드라인인 3월 중순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도 그레이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 전환 이슈는 이미 SEC가 법원에서 망신 완전 개망신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SEC로서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SEC는 법원에서 줄창 일관성 있게 깨지고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자리하고 있고,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SEC 위원장 물갈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양당 후보들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꽤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인물들 중에 당선이 된다라면 공화당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상관없이 갠슬러는 집에 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는 지금까지 그랬던 우악스러웠던 모습에 있어서 힘을 조금 더 뺄 수도 있는데, 이게 최근 단적으로 보여진 것이 의회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아닌 내부 직원들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겨준 건데, 이건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직전에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와 최근 멘트는 뉘앙스의 강도는 다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문제점을 언급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멘트를 한 것은 분명 기존의 우악스러웠던 멘트에서는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년 반감기를 대비할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 지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 하필 공교롭게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반감기 직전에 프리헤빙 랠리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떨어지면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 급등 랠리는 불가피하다,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9월 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9월 안에 승인 여부 결정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돼 있고 하다하다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9월 하순쯤에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가 요청한 중간 항소 승인 여부 역시 9월 안에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라면 XRP 추가 가격 하락 단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안도랠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슈와 잘 맞물려서 진행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되고 SEC의 중간 항소 요청 기각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라면 나름의 시너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소 어수선하게 9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나름의 기대 포인트들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